자, 13회 함께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시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막 한동안 공부도 했지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 킬 때 항상 제가 웃는 상이더라고요. 이렇게 현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카메라 킬 때 항상 웃고 있으면 그 카메라만 인강으로 보는 친구들은 쟤는 왜 자꾸 웃고 있지? 막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희가 저를 굉장히 웃겨줘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 원래 선생이 학생을 웃겨야 되는데 학생이 선생을 웃겨주는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이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이 소희가 되게 누군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저기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릴까요, 우리? 아니에요. 영어 시간에 또 나와요. 와우, 인싸네. 우리 장원급제 인싸야. 장원급제, 네가 장원급제 하겠네요. 네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요. 진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방재직은 장원해야 돼. 급제하는 거 아니야. 학원 이름이 좀 이상해, 그지? 굳이 장원 안 해도 급제할 수 있는 뭐 이런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등으로 급제하면 좋죠. 어차피 승진해야 되니까. 자, 1번 갑니다.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죠? 2번. 그렇잖아. 3번 봅시다. 청원 둘봉동굴과 단양 상시리 바위근을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는 인골 화석이 출토되었다. 여기까지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기를 제작하는 건 중기가 아니라 뭐야? 후기죠. 자, 전기에는 승기를 낸다 또. 전기에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쓰잖아요. 그죠? 사냥용도 쓰고 조리용도 쓰고 그래요.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 하나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가지는 게 중기고요. 후기가 되면 이제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를 쉽게 말하면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갑니다. 희귀순으로. 흥안영 일대 초원 지대를 장악하고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는 등 등거리 위기종처를 폈다. 누구야? 장수왕. 고구려는 부전고원을 넘어 옥조를 복속하여 경제 기반을 확대했다. 태조왕. 고구려는 서안평을 공격하다 위나라의 침략으로 관구염이죠. 환도산성을 점령당했다. 동천왕. 그래서 동쪽으로 도망갔다. 동천왕. 이때 누가 잘 싸웠어? 미루와 유유. 유유와 미루가 잘 싸워서 뭐야? 시급받았다. 그죠? 신라는 병법 및 상대 등 제도를 새로 설치하는 등 정치주의를 강화했다. 법흥왕. 신라가 함경도역에 진출하여 비열홀주를 설치했다. 진흥왕. 제일 먼저 뭐야? 태조왕, 니은. 그 다음에 동천왕, 디귿. 그 다음에 장수왕, 기역. 법흥왕, 리을. 진흥왕, 미음. 정답 3번. 3번. 가는 누굽니까? 발해. 뭘 봐야 돼? 국경선을 봐야 되잖아. 대동강에서 원선만이잖아요. 발해. 나는 뭐? 통일신라. 다는 당. 아니야. 다는 1번이고 라가 당. 가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라와 대등한 지위를 과시했다. 자, 독자적인 연호 한번 해보자. 뭐? 아니, 가가 쓴 독자적인 연호. 뭐? 통. 천통. 순서가 통수 개잖아. 천통. 천수는 뭐야? 태조왕건. 천개. 묘청. 묘청.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난. 그 다음 뭐? 대흥과 보령. 또 뭐? 건흥. 순서로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외워둡니다. 가는 라에게 멸망한 후 그런 적 없어요. 유민들이 나에 흡수되었다. 틀렸죠? 가는 누구에게 멸망하니까? 거란, 요 나라에게 멸망했고 유민들은 고려에 흡수됩니다. 가는 다와 연계하여 나와 라를 견제하고자 했다. 맞죠? 정확히 말하면 무슨 왕 때부터 시작했어? 무왕이죠. 무왕, 727년 무왕 때.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는 겁니다. 국교를 맺는 거죠. 가는 나와의 상설교통로. 이게 뭐야? 신라도지. 무슨 왕 때? 문왕 때. 그죠? 대립관계를 해소하려 했다. 맞아요. 왜냐하면 친선관계를 맺어야지 신라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무왕 때까지는 무슨 관계야? 당과 대립이었고 신라와도 대립이었잖아. 그냥 문왕 때부터 당과 친선이고 신라와도 이제 신라도 개설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자,
선덕왕이 죽자. 이때 선덕왕은 선덕여왕이 아니에요. 선덕왕이야. 김양상씨야. 780년에 왕이 됐다가 785년에 죽죠. 이 사람이 뭘 시작한 사람이야? 신라 하대를 시작한 왕이잖아. 김경신과 김주원이 서로 왕위를 다투었는데 승리한 김경신이 왕이 올라서 원성왕이 되었고, 김주원은 중앙에 있지 못한 지방 영국 강릉으로 퇴가해서 지방 호족이 되었고, 그 아들이 빡쳐서 발라들킨 게 김헌창의 난. 김헌창의 난. 무슨 왕이라고? 헌덕왕. 여기 좋지. 김헌창, 헌. 김헌창, 헌덕왕. 네, 김헌창. 뇌물왕의 후손인 진골 출신이 왕을 계산했다. 한마디로 신라 하대. 맞잖아? 뇌물계, 진골. 선종, 구산, 종파가 각 지방에 본거지를 두고 널리 영했다. 그렇죠. 중대는 뭐야? 교종이고 하대는 선종이 하죠. 탐모양이나 삼산관에서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사에 등장하였다. 등장한 건 언제? 삼국 말에 등장한다. 삼국 말에. 미륵신앙은 언제? 삼국 말. 앞에서도 했잖아. 12회에서도 그 삼국시대라고 했잖아. 살리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초적이 되었고 군진 세력이 등장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 정답은 3번. 5번. 가나다 국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가는 누구? 숙종. 나는 영조, 다는 정조입니다. 가 이순신에게 현충이란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 기출문제 선지가 아시죠? 공부한 친구들 압니다. 누구라고요? 숙종입니다. 나 동국문헌비고, 맞죠? 영조 동국문헌비고로 맞다 그랬잖아. 증보 동국문헌비고로 누구? 정조고, 홍봉한을 켜서 중심이 돼가지고 최초의 한국학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 맞다고요. 영조. 그런데 동국지리지는 틀렸어요. 언제? 광해군. 동국지리지는 광해군 됩니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기억나세요? 이수광의 지봉유설 기억나요? 둘 다 뭐라고요? 광해군이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 고구려가 발상지가 어디라고요? 국내가 아니라 뭐야? 만주가 발상지라는 걸 고증한 거잖아. 동사 강목은 안정복이죠. 언제야? 정조입니다. 다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하고자 비서실 기능도 부여했고 과거 시험과 관리 교육까지 담당하게 했다. 맞아요. 다 시파계열과 남인을 중용하고 환관과 외척을 숙청하였다. 그렇죠. 영조 때 세력을 키웠던 환관 세력과 외척을 숙청하는데 대표적인 외척이 누구야? 홍봉한의 동생인 홍인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홍봉한은 죽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의 아빠잖아. 해경궁 홍씨의 친아빠니까. 죽일 수가 없지.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죠. 홍인한이라고. 이런 사람들 제거했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야? 정조죠. 맞아요.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6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부 9년의 아전들의 직제를 개정하여. 주부 9년은 지방이라는 얘기. 당대 등을 뭐야? 호장, 대등을 부호장. 호정, 부호정, 뭐 형리제도를 마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형리제도를 마련했다. 누구죠? 성종. 고려 성종입니다. 개경의 비서원, 서경의 수서원이라는 도서관 설치했다. 그렇죠. 주요 지역에 12목 설치하고 목사파기라는 것도 맞고 지방에 각각 경학박사 1명, 의학박사 1명을 파견하게 됐다. 맞잖아. 개경, 서경, 남경의 삼경제도를 완성하였다. 뭐가 틀렸어? 남경이 틀렸지. 남경 대신 뭐라고 해야 돼? 동경. 그렇지. 자, 다시 외워야 돼. 개경과 서경은 6번. 자, 개경과 서경은 누구 때? 이건 태조왕 건 때. 그죠? 그랬다가 동경. 이게 누구라고요? 성종. 근데 동경은 다시 뭐가 돼? 경주가 됩니다. 현종 때. 그러니까 원래는 금성, 서라벌 이렇게 불리다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935년에 경주가 된다 그랬잖아. 그랬다가 성종 때 동경이라고 승격했다가 결국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중요도가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현종 때는 다시 경주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중요하죠? 남경.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한 거 이거 언제라고요? 문종.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왠지 아까보다 많이 맞은 것 같지 않나요? 그지? 좋아. 아주 좋아. 7번. 사료를 읽고 가나다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진전 묵은당을 개간에 경작하는 자는 가의 경우에는 첫 해수하게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는 농경지의 주인과 반씩 나눠 가진다. 생각해보면 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주인이 있는 땅은 뭐야?
공전이야, 사전이야? 사전이지. 나의 경우는 3년까지는 소화기에 전부를 차지하고 4년째부터는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세금 낸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뭐야? 정부에 낸다는 얘기 아니야. 주인이 없다는 얘기지. 이건 뭐야? 공전이지. 그래서 가는 뭐야? 사전. 나는 공전. 다의 조는 4분의 1가 돼. 조를 낸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 국가에 낸다는 얘기 아니야. 4분의 1로 와야 돼. 노는 상등 1결에, 중등 1결에, 하등 1결에. 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전품제라 그래서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토지의 뭐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나눴구나. 3등급으로 나눴구나. 아, 고려시대구나. 알 수 있잖아. 밭도 상등, 중등, 하등 그러잖아. 고려사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가는 사전, 나는 공전, 다도 공전이지. 근데 4번 국유지와 민전을 경작하는 소작농은 병작반수. 병작반수는 얼마 내는 거야? 절반 내는 거냐. 그러니까 뭐는 맞아? 민전을 경작하는 소작농은 병작반수하는 게 맞아. 하지만 국유지를 소작을 하면 얼마 한다고요? 4분의 1을 내는 거야. 나와 있잖아.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미추친 왕의 제2식이 사실 옳은 것은 예전에 평양성에 천문도를 새긴 석각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석각은 사라졌고 탁본조차 매우 희귀해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문도에 탁본을 바친 사람이 있었다. 누군지라고 안 나오지. 이게 팩트라면 사실이라면 언제 누가 바쳤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야 어떤 상을 줬다. 뭐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어때요? 바친 사람이 있었다. 무슨 유체이탈화법이야.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이에 왕이 서원관에 명하여 그것을 타탐으로 돌에 새기도록 하였다. 언제라고요? 태조지. 이거 뭐야? 건국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작자작자작 주작주작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 태조라고요. 시포를 하나의 인보로 편성하여 농민들을 통제했다. 태조. 선교 양종으로 5탄에 선교 양종으로 불교 통합하였고 각 18개 사찰만을 인정한 건 누구야? 세종.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신진사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거 누구야? 1391년 공양왕이겠죠. 소수의 재상을 중심으로 정치 운영했다. 기억나요? 누구야? 정도전, 남은 이런 소수의 재상주의. 정도전, 조준, 남은 같은 재상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다. 소수의 재상. 얘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불만 품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개국 공신이 무려 52명이나 되는데 개국 공신이 52명이나 되는데 뭐 몇몇 손에 꼽을 만한 재상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나머지 공신들은 어때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지. 이 나라가 내가 이렇게 이런 대우 받으려고 목숨 걸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 불만 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게 되겠지. 그게 누구야? 이성계는 늙었고 방훈은 젊잖아. 그쪽으로 쫙 모이는 거고 이 방훈은 어때요? 자기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바운더리 안으로 넣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누구만 제거하면 돼. 이제 아빠가 병으로 쓰러져 있는 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정도전을 제거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권력을 잡는 거지. 1차 왕자인 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 상서문에 올려진 시기에 경제 상황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근래 도적, 두목, 임꺽정. 우리 조상님 같은 임꺽정이 임꺽정 한자로 임거정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임정원.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똑같으니까 우리 조상이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정이 어때서? 니네 풀 뜯어 먹을 때 고기 먹던 집안이라니까? 얼마나 좋은 집안이야. 아, 고기 먹고 싶다. 자, 임꺽정이 흉악한 무리들을 모아 사람을 해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못하는 짓이 없더니 심지어 관군에 맞서 왕이 보낸 자신까지 해쳤습니다. 나라를 배반한 도적 가운데 이보다 심한 자가 없었습니다. 언제야? 16세기 무슨 임금 때라고요? 명종 때. 자, 홍길동은 언제라고요? 연산군 때. 장길산은 언제라고요? 숙종 때. 그죠?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령이 나타났다. 16세기 나타납니다. 반군 수포가 행해지고 균역의 대립이 성행하였다. 그죠? 대립현상과 반군수포현상 16세기니까 이건 16세기니까 가능하다고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게 무슨 왕이라고 풀지 말고 16세기라고 푸는 거야.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후시가 활발하게 후시 이건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입니다. 보부상이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등을 판매하였다. 당연하죠. 정답은 3번이 틀렸어. 10번 가에 들어갈 기구 무릇 과로에 가입하기를 청하는 자는 반드시 단자에 참여할 때 원하는 자 자세히 모임이 있어 진술하고 약정 힌트라고 했지. 약정은 도약정이 있고 부약정이 있고 또 뭐야? 직월이라는 관리도 있다고 그랬어. 누구야? 관리가 아니죠. 간부가 있다고 그랬어. 누구라고요? 뭐라고? 향약. 향약이 처음 시행을 준한 건 누구야? 조광조. 조광조지. 공동노동의 자국공동체는 뭐? 두래.
향규에 의해서 운영된 건 유향소 또는 향청이지. 원래는 유향소였잖아요. 15세기는. 그러다 1603년 경제소가 혁파되면서 명칭이 향청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향촌사회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했다. 치안 담당한 것도 맞아요. 외워야 돼요. 이것도 혼자서 치안 담당은 아니지 않나요? 치안도 담당했다고 외워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통일신라, 발해, 고려의 관제가 서로 옳지 않게 연결된 것. 사정부, 중정대, 어사대. 자, 조선시대까지 해볼까? 사헌부. 오늘날은 감사원. 자, 조부, 인부, 호부. 통일신라, 조부, 발해, 충인이지.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조부 또는 조부와 창부라고 해야 되잖아. 이게 호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지? 고려는 호부, 조선은 호조. 이게 1차 가부계획으로 8아문이 되면서 탁지아문, 2차 가부계획으로 7부가 되면서 탁지부 외워야 됩니다. 병부는 병지병, 그죠? 예의의 병지병, 그지? 예의의 병지병이니까 병부는 뭐라고? 지부야. 충인의 지예신이잖아. 충인의 지예신. 유아부, 충부, 이유부. 그죠? 당연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 쓸 수도 있지만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썼고 숙제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할 수 있죠? 예. 12번. 동학농민운동 정교과정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 좋은 문제입니다. 가, 일본군이 경복궁 침입은 6월 21일입니다. 이후에 군국기부처 만들어지죠. 자, 외워야 됩니다. 12번. 6월 21일 날 뭐 한다 그랬어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는 거지.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 6월 23일 날 뭐 한다고요? 이거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뭘 도발한다? 청일 전쟁을 도발하고요. 그리고 6월 25일 날 뭐 한다고요? 군국 기무처가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순서가 이래요. 집강소는 뭐 이후에? 전주화약 이후에 설치된 거잖아요. 그죠? 1번 틀렸고 2번. 나는 민관연합부대와 우금치 전투인가요? 민관연합부대와 일본군 간에 벌어진 게 아니고 누구야? 관군과 같은 편이 된 게 누구야? 일본군이지. 그리고 플러스 뭐라고요? 민보군이 있다고 그랬잖아. 얘들이 같은 편이고 홀로 농민군이 싸우는 거잖아 지금. 이때 민보군은 누가 중심된 거라고 했어? 양반들이 돈으로 사람을 사서 만든 군대가 민보군이라고 그랬고요. 일본군과 관군. 틀렸죠. 3번. A에 상륙한 군대. A는 어디야? 인천이죠. 인천. 어디야? 일본이죠. 일본은 텐진 조약에 의해서. 맞죠. B. 아산만에 상륙한 부대는 청나라고요. 이건 민씨가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왔다. 맞아 틀려.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라가 발생하자. 라라라라라라라라. 고부봉기가 발생하자. 고부농민봉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마를 추진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고부농민봉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뭐 했죠? 안핵사 이용태를 보내가지고 진상조사를 했는데 안핵사 이용태는 누구 편만 든다고요? 조병가 편만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화를 나게 했고 그래서 1차 봉기가 된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자, 다음 역사실 같은 인물의 활동을 옳은 것은 대체로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은 뭐야? 정통이다. 뭐야? 정통론이라는 거죠. 정통론. 정통은 단군, 기자, 그리고 마한이야. 단군, 기자, 그리고 마한이고요. 신라 문무왕부터 신라 문무왕 9년 이후가 무슨 말이야? 신라 문무왕이 661년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668년에 고구려까지 멸망시키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뭐야? 통일 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정통이 맞아. 하지만 그 사이에 마한과 통일신라 사이에 무슨 시대가 빠져있어? 삼국시대가 빠져있잖아. 그건 뭐야? 삼국은 정통이 없는 거지. 이게 뭐야? 삼국 무통이야. 그리고 고려까지다. 신라는 고구려에 대해서 나라를 합병한 예에 따랐으므로 통일한 이듬해를 정통으로 이은 거다. 고려는 견훤에 대해 도적을 평정한 예에 따랐으므로 통합한 해 정통으로 이은 거다. 위만은 왕위를 빼앗은 도적이다. 그래서 뭐가 없어? 단군 다음에 기자는 있지만 뭐가 없어? 위만이 없잖아. 이를 빼내 옳지 못한 나라의 예에 따랐다. 이를 빼내요. 옳지 못한 나라의 예에 따랐다. 이게 뭐야? 정통론이랑 이런 거야. 그래서 동사 강목이지. 누구야? 안정복이야. 자, 그러면 해외 자료를 참고해 해동 역사 누구야? 한치훈이지.
정통의식과 대의명분 강조한 사략조 수직 누구야? 1357년 공민왕 때 이재현이죠. 아이 아니고 어이야. 아이 이재현은 국어선생 아니야? 자, 죄송합니다. 모르는 분인데. 예.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연려실 기술은 누구야?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뭐야? 천학문답 또는 뭐야? 천학고. 이게 누구야? 안종복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 쉬운 문제들로 구성돼서 기분이 좋아요, 그죠? 예, 오늘 불금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다 맞지 않았니, 혹시?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우리 언제 치킨 먹나? 그냥 월급 받아서 사먹는 게 빠를까요? 그죠? 빨리 합격해서 월급 받아서 내 돈으로 사먹는 게 빠를지도. 예. 아, 치킨 먹을 거면 이런 날 먹어야 되는데. 없을 때. 그래, 1인 1당 할 수 있는데. 아, 아깝습니다. 14번. 태용 없을 때 먹어야 되는데. 자료에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들은 도매, 위탁 판매, 매매 증계, 은행, 숙박, 환전업. 뭐야? 그냥 안 하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 토탈 서비스. 이들은 자기 계산으로 각지 산물을 수집하여 소매상인에게 도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산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물화 매매를 주선하거나 어음도 발행하고 인수, 할인, 나아가서는 예금, 대부, 기타, 교환. 이게 누굴까? 객주 또는 뭐야? 여가이라고 합니다. 객주 또는 여각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주요 소식지가 어디였어? 처음에 얘들은 어디에서 나타났지? 얘들이 탄생한 곳이 어디야? 와우. 거기, 그지? 어디? 포구. 그래,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바닷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에 강가나 바닷가가 돼요. 대량으로 돼요. 배로 물건 움직이니까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배로 물건 옮기니까 어때요? 주로 여기서 활동하는 상인은 뭐라고? 객주여가. 그리고 물건 날르는 애들 뭐야? 선상이라고 했잖아요. 선상. 선상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야? 경강상인이지. 그럼 배에다 물건 싣고 오니까 조금 싣고 오는 게 아니잖아. 보부상 애들은 지가 들고 지고 안을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가지만 얘들 어때? 배에다 물건 잔뜩 싣고 오니까 하루아침에 팔 수가 없겠지. 여러 날 묵으면서 팔아야 되겠지. 뭐가 필요해? 여관 필요하겠지. 숙박시설 필요하다고. 또 어때요? 급한 일 있으면 딴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대신 팔아달라고 요구해야 되겠지. 뭐야? 위탁 판매를 해줄 사람도 필요하겠지. 혹은 급전 필요하면 빌릴 필요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은행업도 해야 되겠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다 해결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객주 또는 뭐야? 여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개항을 하게 되면서 강제 개항을 당하면서 얘들이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봅시다. 외국 상인들과 개항장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다. 잘 모르겠지? 넘어갑시다. 대한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황국협회 조직은 누구야? 보부상인가 틀렸지. 3번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여 일본 상인의 진출에 대응하였다. 자, 황국중앙총상회. 이건 국가직에도 나왔어. 얘기했잖아. 황국협회와 황국중앙총상회 할 때는 황자가 제일 중요한 단어 글자라 그랬고 이거 뭐야? 1898년이다. 시기 판단 문제. 황국중앙총상회는 자, 황국은 자, 대한제국이 말하고 중앙은 서울이지. 총상회는 뭐야? 상인이니까. 서울 상인들의 조직이지. 서울 상인들 우리 두 글자는 뭐야? 시전이야. 그 시전 중심이야. 조청상민수령 목적 체결 위해 입지가 강화됐을까? 약화됐을까? 약화되지. 그러면 1번 문제는 뭐야? 개항 직후에는 기억나? 개항 직후에는 손해볼 일이 없다 그랬지. 왜? 개항장에서 몇 리까지만 장사 못할 수 없어? 10리 이내니까. 그럼 내륙까지 어때요? 외국 애들이 장사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물건을 사가지고 개항장 객주라든가 여각이라든가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보았지. 그러다가 어때요? 외국 애들이 내륙까지 밀고 오면서 이제 손해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1883년에 뭐야? 상회사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라고요? 1번입니다. 15번.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은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는 조약. 자, 뭐냐?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는 건 뭐랬어? 조일, 수호조규, 부록. 또는 뭐라고?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 아니라 뭐라고요? 조일, 통상, 장정. 또는 뭐라고? 조일, 무역, 규칙. 다시. 이거 이번에 국가직에도 나왔잖아. 우리가 정말 연습 열심히 해서 맞췄잖아. 다른 말로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요게 언제 개정돼? 1883년에 이게 뭐 한다 그랬어? 개정된다라고 했고, 그 개정된 내용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랬지. 뭐? 최혜국 대우는 뭐 한다고요? 인정해주고. 대신 뭐를? 관세를 이제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슨 령? 방곡령에 대한 규정을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외우고 있으면 요 내용이 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곡물의 무제한 유출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방곡령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요? 조일 무역 규칙이 말하는 거지 조일 수호조교 부록이 아니지. 그럼 조일 수호조교 부록에는 뭐가 있어요? 계양장에서는 심리인해 간행 이정 심리. 요거 이제 바뀐 게 조일 수호조교 속약이지. 아까 봤잖아. 이모군란 이후에 재물포 조약을 맺는 날 같은 날 7월 17일 날 조일 수호조교 속약. 심리에서 몇 리로? 50리로. 2년 후에는 뭐야? 100리로. 그리고 1년 후에는 양화진을 개전한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화폐가 개항장에서 쓰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봅니다. 나는 뭐지? 문제 대량 쌓을 강공령이지. 국내 곡물 부족으로 고가 폭등 맞죠? 다. 그때마다 조약의 규정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그렇지. 방공령 규정 나와 있죠. 라 황해도 89, 90년 항공령 방공령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잇따라 선포되었다. 그죠? 외워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에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16번. 일제 식민 통치 정책의 변화를 정리한 거다. 15번 1번이 틀렸어요. 변화의 계기가 된 거. 자, 10년대에서 한마디로 막 20년대를 넘어가는 건 뭐 때문이야? 3.1운동이고 3.1운동의 배경은 뭐야? 민족 자결주의니까 3번이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면 북양이나 병참 기저라고 하는 건 뭐야? 만주 사변이잖아. 만주 사변이 일어날 때 일본이 대외 침략하게 된 계기는 뭐야? 대공황이잖아. 그러니까 만주 사변 또는 뭐야? 대공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답은 3번이죠.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세계대공황. 근데 세계대공황 대신 만주 사변을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혹은 민족 자결주의 대도 대신 뭐라고? 3.1운동 넣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에는 3.1운동을 넣어도 상관없는 거고 나에는 만주 사변을 넣어도 상관없는 거라고. 확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전개된 학생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광주입니다. 지역을 묻고 있어요. 광주.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주도하에 동맹휴학을 전개한 거. 이거 언제야? 이거는 60만세 운동이고 1926년에. 이건 어디야? 광주가 아니라 어디야? 서울이잖아. 60만세 운동은 정부로 확산되지 못했잖아. 서울에서. 끝났지. 식민지 차별교육과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운동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잖아. 나주에서 광주로 기차 통학하다가 신간의 진상조단 파견하고 민중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광주 학생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다 중앙본부 인물들이 검거되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허은 같은 사람 끌려갑니다. 70여 명 주동자 끌려갔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신간회가 자치론자들과 손잡자. 이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휴하려는 목소리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한다? 무슨 주의결이? 사회주의결이 어떻게 한다? 해소투쟁을 전개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경화 경향이라고 하죠. 이 사건이 일어난 해 원산 총파 몇 년이야? 1929년이니까 맞죠? 또 하나 광주 학생 하이운동 모두 외워야 된다 그랬어. 11월 3일이 뭐가 된다? 학생의 날이 된다. 그것도 꼭 좀 외워두시고. 18번. 해방의 정부 수립 과정 순서. 자, 이런 문제는 뭐 계속 나오니까 결국 이건 순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입니다. 45년 9월이죠. 45년 9월. 유엔 소총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는 48년 5월이지. 이게 의미한 뭐야? 50총선거지. 한반도 문제 유엔 이관은 47년 9월이죠. 뭐가 실질적으로 결렬됐다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결렬된 게 47년 7월이라고 했잖아. 7월 10일이고 딱 열흘 후에 7월 19일 날 여운형이 암살된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자 9월 달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보내버리고 민주주의 민족전선 두 글자로 민전 그런다 그랬잖아. 무슨 주의결? 사회주의결의 통합조직이라고 했잖아. 기억나요? 46년 2월입니다. 46년 2월이면 뭐 할 때입니까? 사회주의결이 뭐 할 때야? 원래는 뭐야? 모삼결정에 반발해서 뭐라고요? 반탁투쟁 하다가 뭐야? 모삼결정을 총체적으로 만다 지지한다. 이거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결의 통합조직이 필요하겠지. 우파 쪽은 김그루 중심으로 비상국민회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반탁투쟁을 전개했고 좌파 쪽은 이제 민주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족전선 두 글자로 민전 이거 만들어가지고 활동합니다. 모삼결정은 45년 12월이니까 순서가 기억, 미음, 리을, 디귿, 니은 1번이고요. 19번. 소위 19번 맞췄을래나? 몇 번이야? 손가락으로만 나만 보이게.
예,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다. 옳은 거 고르면 안 되고 옳지 않은 거야. 동쪽의 경우 휴전선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기억은 뭐겠니? 38선이야. 38선과 휴전선은 구별이 되니? 38선은 직선이겠지 당연히. 경도와 위도로 근거니까. 휴전선은 어때? 마지막 뭐야? 휴전 협정 맺을 때 38선이 아니라 뭐야? 접전지역으로 간다 그랬잖아. 접전지역. 그래서 많은 희생자가 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뭐랬어? 개성은 원래 38선 이남에 있다 그랬잖아. 개성은 38선 이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단이 개성공단 출퇴근하지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아침마다. 근데 그래서 내가 했잖아. 고려 수도를 빼앗기고 우리가 감자와 옥수수를 좀 더 많이 먹게 됐다 그랬잖아. 이번에 산불 난 고성 이런 데 있잖아. 여기 일부 고성군의 일부는 북한일이니까. 여기라고 여기. 그러니까 봐봐. 동쪽의 경우 휴전선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틀렸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잖아. 남북이 헷갈리는 거 아니야 혹시? 기역에서 니은으로 전선 이동되는 시기. 야, 기역에서 니은이 봐봐요. 1950년 6월부터 딱 한 달 만에 간 거 아니에요. 역시나 1950년이지. 이 사이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췌위원회에 통과됐다. 야, 발췌위원회는 1952년이잖아. 아, 그건 아는데 개별적인 건 알아. 개별적인 건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헛갈릴 수 있어요. 너만 틀린 거 아니고요. 틀리라고 내가 낸 거예요. 걱정 마세요.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니은으로 전선 이동 시기에 임시수도 부산 발췌기간 통과된 거 아니. 이건 1952년이고 여전히 기억에서 니은에서 디귿 이건 전부 다 1950년 상황이야. 2번이 틀렸고 3번 니은에서 디귿으로 전선 이동되는 시기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디귿에서 리을 다시 우리가 밀리는 거지. 이 시기에 무슨 군이 참전한 거야? 중공군이 참전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이 발생했다. 기억나지? 17세부터 40세 50만 명 되는 젊은이들 어떻게 한다고요? 징집을 한 거지. 그래서 남쪽으로 뭐야? 이동을 시켰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줘가지고 10만 명 이상이었대요.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고. 요거 말고 하나 더 할게. 디귿에서 디귿에서 리을로 다시 이동될 때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알아야 된다? 몇 번이야? 19번이지. 장진호 전투. 장진호는 이게 뭐겠어? 호수야, 호수. 어디 있는 호수냐? 개마고원에 있는 호수야. 이게 한겨울이잖아, 이게.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장진호 전투가 있었다고. 정말 최악의 전투였어. 왠 줄 알아요? 가장 따뜻한 날이 영하 15도. 가장 추울 때 영하 45도. 영하 45도가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게 다 얼어요. 그 자동차 알잖아요. 형. 부동액이 왜 부동액이야? 겨울에 얼지 말라고 부동액이잖아. 그 부동액이 얼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는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밀렸잖아. 중국 애들이 개떼처럼 밀고 내려와서 이미 남쪽이 막혔어요. 이게 메가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공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 있게 공격해야 돼. 후퇴도 마찬가지고. 질서 있는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 각 부대마다 어떻게 어디로 진격을 할 건지를 서로 부대가 어떻게 정확하게 분담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진격을 하는 거에 맞춰서 뭘 해줘야 될 것 같아? 보급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때요? 질서 정연하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메가드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가장 긴 보급 부대는 무려 480km가 보급거리야. 야, 이때는 GPS가 없을 때야. 생각해봐. 인공위성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480km를 어떻게 보급을 할 거야? 실시간 우리 부대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공군이 밀고 내려온 거야, 중국군이. 그러니까 어때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질서 있는 후퇴가 안 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 그러면 이때 이제 막 엄청나게 그냥 거의 학살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전투에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질서 있는 퇴각이 안 되면.
이때 또 메가드가 뭐 한 줄 알죠? 그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 그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다가 원자탄 30개만 떨어뜨리자. 1차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반도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소문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남쪽으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드는 거야? 흥남으로 몰려드는 거야. 질서있는 피난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야. 미국 해병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겪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서. 근데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흥남철수가 성공했던 거고. 그 흥남철수 하는 배에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타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야. 만약 이 장진호 전투에서 우리가 어때요? 미국 해병대가 이걸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면 그 시간을 못 벌어줬으면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아닌 거지. 홍준표? 어쨌거나. 왜? 2등이 홍준표였잖아요, 그때. 안철수는 3등 했어. 어쨌거나.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다고요. 미국 해병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전투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어때요? 참전했던 사람들을 어때요? 거명하고 위로하고 위령탑에 가가지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참전했던 미국 해병들이 어때요? 너무 감동을 먹고 막 그랬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한검정에는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에서 우리가 밀릴 때 중국군이 참전할 때 뭐라고요? 장진호 전투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20번. 가나다는 현대사 전개 과정에서도 발표입니다. 옳은 거.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하겠다. 정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다. 누구야? 이승만의 하야성명. 뭐야? 4.19 때 4월 26일 하야성명이고. 나 계엄당국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신역국의 학생 젊은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 없다. 이게 뭐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죠.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새 헌법에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6월 항쟁 이후에 뭐야? 6.29 선언 1987년. 그러니까 순서대로 때 4월, 5월, 6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냐면 그 훗날 공시생들이 공부하기 힘들까봐 주요 민주화운동을 4월, 5월, 6월로 순서대로 참 정말 훌륭한 우리 조상님들이다. 가를 발표한 사람은 임시정부의 헌법을 국무령 중심의 내각제로 개헌. 자, 임시정부의 헌법을 국무령 중심의 내각제로 개헌한 사람은 누구야? 박은식이야. 2대 대통령. 이승만은 뭐 된 다음에? 탄핵된 다음에. 가는 이승만이니까 틀렸지? 나 사건 이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뭐야? 국보위가 만들어지지. 5월 31일 날 국보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의 학살이 끝나고 5월 31일 날 전두환이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스스로 상임위원장이 돼서 상임위원장이 돼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나 사건은 유신체제를 붕괴시키는 계기가 됐다. 유신체제는 나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죠. 예. 이미 1979년에 유신의 심장이었던 박정희를 김재규가 총을 쏘면서 붕괴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이후 집권한 정부에서 8.13 사채 동결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 8.13 사채 동결은요. 1972년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한검정에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8.13 사채 동결이 뭐냐면 정말 이건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야. 깡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사채가 뭐야? 개인에게 빌린 빚을 사채라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대기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다시피 은행 문턱은 예나 지금이나 다 높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지. 그래서 알잖아. 명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큰 손들이 있다 그러잖아. 사채 할머니. 그 영화에 나왔는데 그 현빈 나오는 영화 그거 뭐지? 마스터인가? 현빈이 아니고 그래 김우빈 나오고 왜 강동원 이병헌 나오는 마스터라는 영화에서 걔를 유혹하려고 명동 그 할머니한테 뭐 이종가를 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그 할머니가 난 그 할머니 대사치고 빵 터졌잖아. 빵 터지니까 깜놀이야. 감히 내 재산의 3분의 1을 달라 그래. 뭐 2조인가 하여튼 몇 조가 자기 재산의 3분의 1이래. 와우. 어쨌거나 그냥 할머니거든. 한복 입은 할머니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하죠. 그런 그 사채업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채업자가 IMF 때 제일 큰 소리 쳤겠지.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잖아, 기업들이. 그래서 재벌 회장님 싸대기 엄청 날렸대, 그 할머니가. 돈 빌리러 오면. 어떡할 거야? 맞아야지. 맞고 돈 빌릴 수 있으면 빌려야지. 어쨌거나. 그래서 기업들이 사채를 빌리면 어때? 이자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때요? 힘들다고 하면서 박정희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박정희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사채 동결.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어때요? 기업들은 어때요? 이거 이자도 엄청 낮아지고 몇 년 동안 안 갚아도 되니까 엄청난 이익을 본 거지. 근데 이거 빌려준 사람 어떻게 됐겠어? 바보 된 거지. 재산권 행사가 어때요? 엄청나게 위축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다고요? 박정희가 한 겁니다. 이건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 이건 누가 한 거라고요? 박정희 때다. 라는 겁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문제, 더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함께 공부해서 우리 약점을 계속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